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두 사람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가는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기억이 난다라면서 맞장구 치듯이 답변을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법전부터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전 국민이 이걸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넣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자, 어제 탄핵 심판정에 두 사람이 마주 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를 두고 양측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실수로 잘못 뺏긴 거라고 주장을 했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이 모두 검토하고 승인한 내용이다 이렇게 맞서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제 두 사람이 마주 선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수긍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용현 전 장관 포고령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서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최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그 쪽지, 이 쪽지도 계엄의 위법성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마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작성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정의회 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위헌, 위법 지적을 받아왔던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국회의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 그리고 또 내란죄의 중요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산을 언급했다는 그 쪽지, 두 개 다 모두 내가 썼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아주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내가 다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거 어떤 계산을 하고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밀어붙일까요? 좀 바뀐 건데. 네, 전략이 바뀐 건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거면 윤 대통령에게 적용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양측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양쪽 간에 조금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헌법재판에서는 볼 수가 있었고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일단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좀 혐의가 덜어지는 측면, 전체적으로 모든 종사자들 혹은 자신까지라도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 측면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실 여론조사에서 과표집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상승했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또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는 척을 지지 않는 모습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줄만 하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양측 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이 살자라기보다는 나는 살자 쪽이 가까울 거거든요. 각자 도생일 것이다. 결국에는 어허. 네, 왜냐하면 다 덮어쓰고 모든 것을 본인이 다 덮어쓰게 되면 이제 형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균열의 소지는 남아 있고 어제도 이미 균열이 나타났던 게 포고령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잘 안 봤다. 평소에는 꼼꼼히 보시는데 그날은 잘 안 보셨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윤 대통령 본인이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고 문구 적혀 있는 걸 본인이 직접 검명을 하면서 웃으면서 이건 왜 넣었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김용현 전 처장이 뭐 계고 차원에서 넣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공의 처단이라는 구절을 윤 대통령이 보고도 네.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 포고령도 김용현 전 장관이 다 떠안고 갈 수는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론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걸 떠안고 가겠다. 이거는 혹시 나중에 사면받을 것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작전을 변경한 게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언론도 있고요. 지금 평론가님은 아니다. 동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는 각자 도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제 김용현 장관의 저 발언과 태도는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후속 증인들의 증언을 다 종합해봐야죠. 네. 지금 저희가 저 장면을 본 것은 사실은 첫 증인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서한 이후의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서 다른 말을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 처벌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여러 관련자들은 선서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고 네. 이해관계자가 같이 출정을 해서 이해관계자 상대방으로부터의 교차신문 하에 있는 진술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자들이 나와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데 네. 아직까지는 현재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의미는 있다. 다만 그 의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후속되는 증거조사 절차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된 건데 첫 번째 증인으로 이제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일부는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취지와 발언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다른 증인들을 이제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심판정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가 이제 4차죠. 그런데 다음 주부터 잡혀 있는 5차, 6차, 7차, 8차까지 잡혀 있습니다. 특히 5차와 6차에는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진술하는 군 지휘관들 또는 정보기관의 간부들이 출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체포자 명단을 직접 받아 적었다라고 진술을 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곽정근 특정사령관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받았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증인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과 얼마만큼 다르고 또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가 중요하게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달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 나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증인 신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증인이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데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고요. 제가 판단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놓고 전혀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대통령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축했죠. 이 부분은 그야말로 다른 관련자 진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서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 내용을 살펴보면 최우선 체포자를 특정하는 지시도 담겨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짜 다음 주가 정말 본격적인 진실 공방이 벌어진다는 그런 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진실 공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 사람들 모두 내란죄로 가면은 다 범죄 혐의가 짙어집니다. 네. 직권남용이나 개헌법 위반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내란죄 혐의가 짙어질수록 본인들에게 모두 불리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들의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홍장원 제1차장과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본인들의 죄를 우리는 내란죄에 가담한 게 맞다라고 사실상 자기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죄를 중하게 할 수 있는 발언들, 그 증거들을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 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본인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과 본인의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카톡이나 지금 지시상 그 사령관들 이하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상이 내려간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결정적 증거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포고령 뭐 얘기를 했지만 포고령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하라고 파괴하라고 망치로 부수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저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비화폰 서버 이거에 대해서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이 지시니까 그거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지금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건 진실 공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명백한 한쪽에 무게감이 실려 있는 상황에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들의 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한 의혹을 놓고 또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되죠. 그 목소리,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분가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